의정부에서 3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양주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전공의 집단 휴진에 따른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천에서 SUV 차량이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SUV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남녀 4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4명은 포천에 사는 부부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명령한 가운데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관련자가 2,2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미 검사자를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동두천 상패동에 추진되는 국가산업단지 1단계 사업이 내년 6월 착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료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정부에서 30대 심정지 환자가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료계와 소방 관계자들 사이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하루아침에 떠나버린 30대 젊은 가장. 유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배우 전에 같이 인터뷰하고 지금 이럴 경험이 없어서. 유족들은 평소 고인에겐 지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심정지 당시 제때 치료만 받았으면 살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남성이 사망하기까지 과정을 되짚어봤습니다. 28일 새벽 5시 1분, 30대 남성이 집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 대원들은 9분 만에 의정부에 있는 한 아파트에 도착해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했고 같은 시각 상황실에선 이송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상황실에서 전화를 돌린 병원은 모두 4곳. 하지만 4곳 모두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40대 남성 심정지 상황이고 VT 계속 떠서요. 수술 가능한지도. 저희 안 돼요. 16분여 동안 수소문 끝에 찾은 병원은 집에서 18km 떨어진 양주의 한 병원. 남성은 어렵사리 병원에 도착했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어도 이렇게 이송이 조금 근거리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까운 건 맞는. 병원 4곳은 왜 환자를 받지 못했던 걸까? 경기 북부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공이 파업으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 사실이죠. 일선 구급대원들은 의료 파업 전에도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 종종 있어요. 당연히 푸드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가 안 되면 뭐 상계 백병원으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죠. 소방 관계자들 사이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선 가뜩이나 병원 인력이 부족한데 이런 상황에서 꼭 파업을 해야 되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돼 검사를 받지 않은 도민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 관련해 행정집행 명령을 내린 이후 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2,2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별로는 광화문 집회 관련자가 2,055명, 사랑제일교회 관련자가 166명입니다. 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거부하면 형사고발과 함께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9명으로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경기도는 8월 31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69명으로 나타나 전체 확진자는 3,265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15 광복절 집회 관련자는 10명으로 집계됐으며 고양 요양원 관련 확진자도 9명 추가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와 용인시가 300명을 넘어섰으며 부천과 고양, 수원과 평택시가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백서급에 사는 50대와 10대로 이들은 확진자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거주지에 대한 소독을 완료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선 31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5명을 기록했습니다. 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시청 공무원의 30% 이상이 재택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앞으로 2주간 공무의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의 재택근무 확대에 따라 민원 업무의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성호 양주시장은 시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불편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이 당초 31일까지였던 장병 휴가, 외박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성남과 대구의 군부대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5명 더 발생하자 나온 조치입니다. 30일 기준 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5명입니다. 이 중 84명은 완치됐고 나머지 21명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청소년들의 고민 내용도 변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 지난해 대비 18% 정도 증가했다는데요. 경기도 김향자 청소년 과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청소년과장 김현자입니다. 예,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 전화 1388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고민 내용에도 변화가 나타났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청소년들의 고민,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생활 습관에 대한 고민이 한 33%였고, 성과 관련된 고민이 30%, 또 가족관계 고민이 한 25%가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인관계는 31%, 또 일탈이나 비행 관련 상담은 한 21% 정도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또 온라인 계약 등 환경적인 변화 요인이 아마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고민의 경중을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탈과 비행이 줄었다는 사실은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요. 어떤 지식이나 또 성충동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고요. 또 임신이나 피임, 또 성범죄 관련해서도 또 다수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잘 아시겠지만 올해 2월에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에 그 잔인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그 사회적 이슈가 좀 확산되면서 그와 관련된 고민이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호기심에 얼굴과 몸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친구에게 또 다시 유포하겠다고 계속 사진을 달라고 하든지 또는 그 랜덤 채팅방에서 돈을 벌게 해준다기에 인적사항을 좀 보냈대요. 그랬더니 협박을 하면서 야한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피해에 따른 호소가 있었고요. 또한 그 음란물 이용으로 또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하고 또 성착취물 그 시청이 본 것이 좀 잘못된 행동을 알게 됨으로 해서 또 스스로 또 죄책감이 든다 하는 그런 것을 호소하는 변화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여러 청소년 문제 경기도가 청소년 전화를 운영한다는 게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청소년 전화 성인들은 이용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청소년을 둔 부모라든가 보호자분들께서도 언제든지 저희가 24시간 그 무료로 전화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울하거나 학업 중단, 가족 폭력, 또 성범죄 피해, 또 그와 관련된 또 주변에서 정말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 조금만 그때도 좀 고민 상담을 해주시고요. 특히 생활 습관이나 친구 관계 같은 그런 일상적인 고민까지도 저희가 1388에서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경기도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청소년 전화 1388 고민이 있는 청소년들 이용해 주시고 활동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천에서 SUV 차량이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일 오후 9시 30분경 포천 영로대교에서 SUV 차량이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의 뒷부분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50대 남녀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장갑차에 타고 있던 미군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이 앞서가던 장갑차를 보지 못하고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상패동에 추진되는 국가산업단지가 드디어 내년 6월 공사에 들어갑니다. 동두천시는 국가산업단지 1단계 사업을 위한 보상 계획을 공고했으며 오는 12월 보상을 거쳐 내년 6월 공사에 들어가 202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에는 859억 원이 투입되며 섬유와 화학, 금속 등 7개 업종, 50여 개 기업이 입주해 1,6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동두천시는 1단계 사업 착공 뒤 입주 기업 조사를 거쳐 66만 제곱미터 규모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천군은 202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에서 3개 사업이 선정돼 3년간 총 17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군은 연천 IC 연결도로 개설, 연천 DMZ 피스브릭하우스, 백학저수지 힐링쉼터 조성 사업 등 총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개발 사업들이 추가로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과밀화가 우려되는 양주 옥정 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교가 신설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양주 옥정 6초등학교 신설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2023년 3월 개교될 옥정 6초등학교는 266억 원이 투입돼 41개 학급 1,208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립되고 유치원과 특수학교도 설립될 예정입니다. 포천시는 9월 7일까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3대를 도입합니다. 현재 포천시에는 4개 노선, 18대의 저상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도로 여건 등으로 운행 가능 노선이 일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세대의 저상버스는 경복대 입구에서 송우리 홈플러스를 운행하는 88번을 시작으로 72-3번, 10번이 각 노선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3대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초, 중 등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진행합니다. 9월 20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초 개념부터 AI 데이터의 의미와 중요성, 학습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또 인공지능의 기초 개념과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실습도 진행됩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재단이 올해 의정부 청소년 영화제 공모전을 엽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9세에서 24세 사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출품작의 주제와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7분 이하의 영화나 뉴스, 브이로그 등을 10월 18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상금은 총 860만 원으로 작품상 23개 팀과 개인상 4명을 뽑습니다. 영화제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의정부시 청소년재단으로 하면 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도 최저기온은 22도, 한낮 30도를 나타내며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수요일 오후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목요일 새벽 남해안에 상륙하겠고 내륙을 관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